꼬마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이 있어서 동영상을 켰어요. 지금 교육정책이 대입이 약간의 수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 게, 지금 중3인데, 이 중3에서는 학교가 이렇게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중학교에서 약간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평준화된, 그러니까 일명 조금 점수가 높은 애들이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하더니 요 근래 간다고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얘는 수능이랑 이렇게 내신을 같이 갖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는 어려워도 이면 수능은 잘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이면 공부 좀 상위권인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쪽에 약간 비중을 둬서 이제 가르치는 곳이라서 일명 그전 걸로 해서도 여기로 가면 거의 인서울권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지방에 있는 이제 국립대 정도는 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인서울 쪽 아니면 국립대를 가고 싶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은 어 이제 일명 정시를 조금 수능 쪽으로 비중을 올린다고 해도 내신 폭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말을 하지 않고 학교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똑같은 평준화 학교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내신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를 간다고 이제 이런 걸로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이 없었을 때, 어, 일명 학교 블라인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 없는 경우, 그냥 학교 이름이 노출돼서 약간의 퍼센트가 있잖아요. 약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데, 뭐 요런데 외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약간 퍼센트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이렇게 해도 일명 특목고랑 외고는 약간 특성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비평준화된 내신이 좀 좋은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는, 그냥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 소위 그런 데는 일명 어떻게 노출을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저희 딸은 이제 여기를 가겠다 하고 정 안 되면 여기 다니다가,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여기 다니다가 전학을 이제 일반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겠다는 말도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이 반학년 1년이 날아가는 거야. 그랬는데 솔직히 1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또 다른 애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정 아니면 옮긴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도 뭐 이거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약간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모의고사를 6월 달에 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6월 때 안 보고 11월 달을 본대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면 더 알 수 없고, 6월 달이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좀 있는데, 뭐 2학기부터라도 뭐 다른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뭐 거기 그것도 뭐 TO가 있어야지 되겠죠. 약간 그래서 집하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되게 오래 살아서 예전부터 항상
옮겨야지 하다가 또 제가 아파버려서 더 옮길 수도 없고, 솔직히 집안일도 제가 못해요. 거의 입만 살아있죠. 그래서 집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또 집을 팔려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조만간은 이사는 하긴 해야 돼요. 사실 너무 오래 살았고 집값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부터 얘가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할 계획을 예전부터 잡고는 있었는데 이제 막상 닥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이번부터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어, 일명 저희 딸이 중3이지만 이제 고1 같이 이제 고2 올라간 애들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약간 퍼센트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뭐 말로는 40% 이상을 올린다고 하지만, 다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전문가들 분이 차근차근 올려서도 그래도 3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일명 수시로 가는 폭이 65%더 크잖아요. 하다못해 40이고 60이고 그러면 이게 더 크긴 큰데 과연 수시로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런지. 근데 저희 딸은 일명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애들이 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왜 걔 중에는 조금 편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 좀 안 하고 수행평가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섞이기가 또 싫은가 봐요. 이제 예전에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애들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이제 너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하기는 싫은데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런 것도 안 하려는 애들이 있대요. 그럼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다녔을 때도 조금 그런 애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다들 열심히 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수행평가든지 뭐든지 다들 애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런 걸로 피해 보진 않는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딸이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엄마인지라 뭐가 맞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를 가면 애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얘 스타일은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상위권이긴 한데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애는 성적이 잘 나온대요. 성적이 나온대 죽어라고 노력을 한대요. 노력도 엄청 한대요. 그래서 얘가 처음엔 일반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너가 이런 데에 가긴 그렇다 그러다가 얘도 이제 이런 데를 간다고 했나 봐요. 우리 딸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걔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도 조금 내신 잘 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간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다면서 이제 우리 딸이 한 말이 성적도 높으면서 노력하는 애가 있고 성적이 높은데 노력은 잘 안 하고 그냥 중간 정도 그냥 조금 하는 애. 뭐 요 정도. 그리고 성적은 낮은데 성적은 낮은데 노력은 엄청 하는 애. 성적은 성적은 낮은데 노력은 뭐 안 하는 애도 있겠죠. 이런 애는 정말 답이 없겠죠. 답이 없는데 일명 우리 딸은 너는 그러면 이쪽 가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나는 노력을 기어가지.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어간다는 거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기어가는 수준이다. 그런데 성적은 좀 나온다. 이런 애인데 그래서 너는 그러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니?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줄줄줄줄 외운대요. 그러니까 암기죠. 이해하고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하고 암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점수 내기에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 딸은 대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시험을 많이 보는 애예요. 근데 어 이제 암기만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딸이 좀 고등학교 가면 유리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한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시험 기간에나 겨우 뭐 하루에 1시간 할까 말까 안 할 땐 또 안 하고 또 날 새가지고 그 다음날 막 비몽사몽으로 하고 막 이제 이런 적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게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뭐 자기가 모았던 굿즈라든지 앨범 막 이런 거 정리하고 보고 지금도 막 정리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 가면 얘가 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을 막 무조건 막 애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도 많이 들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인데 어 노력이 안 보여요, 사실. 근데 고등학교는 노력과 머리 싸움이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머리가 안 되고 노력만 해서도 또 안 돼요, 사실. 저도 겪어보면 좀 그건 있어요. 근데 머리도 있고 노력도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지금처럼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근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뭐 수시로만 가도 잘 갈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입시 요령을 더 봐야지 더 안다. 이제 이러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가가 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인생이 달린 문제라서 선뜻 해주시기도 어렵지만 보통 여러분들이나 주변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쪽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더 걱정이긴 하겠지만 저도 엄마인지라 머리가 좀 아프네요. 얘 인생이 달린 것도 있는데, 어, 우선은 학원도 별로 안 다닌 것도 있고, 여기는 선행을 기본 2년은 해갖고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학만 저희 딸이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에다 물어보니까, 수오는 나간데 2학년 말하니까 혹시 수투를 말하시냐고, 그거는 아직 이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옮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 딸은 또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 동생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치는 건지, 뭐, 우선은 거기서 저희 딸이 제일 높은 쪽에 있는 애예요.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는 강한 애라서. 근데 이 학원만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지금 옮겨봐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어, 딱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 아빠도 얘가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있는데 다녀 이러는데 저희 딸도 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지도 여기만 다녀봤고 지가 어떤 상황인지 다른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자기 위치가 뭐 그러니까 일명 잘하는 애들도 있으면 더 윈윈 받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저희 딸은 뭐 일명 더 낮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부담 간다고. 그치만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노력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너 그 문제집이 어떤 거 같니? 기본인 거 같니? 아니면은 좀 어려운 거 같니? 그러니까 기본은 아니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기본이면 내가 이렇게 틀릴 수가 없지.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명 책은 이제 우리 말로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만 되는 건 아니다고, 아니면 개념 정리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말 있잖아요. 수학은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저희 여동생이 그 말을 하더라고.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영어를 잘하면
생활이 편하대요. 생활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 다니고 이러면은 의사소통은 잘 되겠죠. 영어를 잘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받더라도 영어로 설명된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번역 같은 거 굳이 번역기 안 돌려도 되고 번역기 솔직히 돌려보셨죠? 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막 꼬이고 이상한 단어로 전혀 다른 꼭 그 뜻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의미처럼 갈 때도 있고 이게 뭐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생활이 좀 편리해지는 거가 있고 예체능계는 잘하면 즐겁게 산대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뭐 노래를 잘 부르면 뭐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면서 뭐 체육이면 취미 생활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겁게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뭐 이과 애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운데 중학교 수학은 수학도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중학교 때 못했던 애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지만 어쩌다 가끔씩 보면 저희 때랑 수학이 틀리더라고요. 일명 저희가 배웠을 때의 단계에서 올라간 그러니까 일명 1.5인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나눴을 때 이 중간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일명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거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얘네들은 중학교 때 배우긴 한데 조금 쉬운 걸로 이렇게 배우는 느낌적인 느낌을 들었어요. 이 중학교가 이 중간의 느낌처럼 저희 옛날로 치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잘하면 고등학교가 어려워지면 뭐 항상 100점 맞았던 애가 고등학교에서 100점 맞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뭐 90점 정도로 맞거나 뭐 80점 뭐 이렇게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애들이 못 보고 우리 딸만 이렇게 보면 뭐 잘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좀 잘하고 영어는 솔직히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른 애들은 조금 더 일찍 배웠긴 했어. 근데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10월까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지가 쉬고 또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는 안 하고 그래서 뭐 어떨 땐 100점도 맞을 때도 있고 뭐 특기 평생 항상 100점이지만 100점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이제 요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좀 진료했었어 영어를. 그리고 그 학원이 좀 시간을 길게 잡고 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딸이 막 열심히 하고 막 단어 막 달달 외우고 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초창기에는 좀 그러더니 점점점점 그 학원도 좀 오래 다녔어요. 저희가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다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데 가면 또 새로운 데에 익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적응 기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닌 것도 있고 또 솔직히 주변에서 다 끌리게끔 이렇게 한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아파버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다녔던 데 계속 다니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답답하네요. 제가 이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사이다가 필요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는 있는데 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 소리 없는 메아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그걸 오늘은 이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소리가 더 나을지, 클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제 속마음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올릴 수도 있고 우선은 한번 제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답답한 마음, 이 고구마를 풀어봐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답답해 하시면 저한테 소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굿바이. 고구마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고민이 있어서 동영상을 켰어요. 어, 지금 교육 정책이 대입이 약간의 수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 게, 지금 중3인데, 이 중3에서는 학교가 이렇게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중학교에서 약간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평준화된, 그러니까 일명 조금 점수가 높은 애들이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하더니 요 근래 간다고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얘는 수능이랑 이렇게 내신을 같이 갖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는 어려워도 이명 수능은 잘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이명 공부 좀 상위권인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쪽에 약간 비중을 둬서 이제 가르치는 곳이라서 일명 그전 걸로 해서도 여기로 가면 거의 인서울권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지방에 있는 이제 국립대 정도는 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인서울 쪽 아니면 국립대를 가고 싶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은 어 이제 일명 정시를 조금 수능 쪽으로 비중을 올린다고 해도 내신 폭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말을 하지 않고 학교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똑같은 평준화 학교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내신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를 간다고 이제 이런 걸로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이 없었을 때, 어, 일명 학교 블라인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 없는 경우, 그냥 학교 이름이 노출돼서 약간의 퍼센트가 있잖아요. 약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데, 뭐 요런데 외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약간 퍼센트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이렇게 해도 일명 특목고랑 외고는 약간 특성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비평준화된 내신이 좀 좋은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는 그냥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 소위 그런 데는 일명 어떻게 노출을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저희 딸은 이제 여기를 가겠다 하고 정 안 되면 여기 다니다가,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여기 다니다가 전학을 이제 일반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겠다는 말도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이 반학년 1년이 날아가는 거야. 그랬는데 솔직히 1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또 다른 애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정 아니면 옮긴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도 뭐 이거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약간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모의고사를 6월 달에 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6월 때 안 보고 11월 달을 본대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면 더 알 수 없고, 6월 달이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좀 있는데, 뭐 2학기부터라도 뭐 다른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뭐 거기 그것도 뭐 TO가 있어야지 되겠죠. 약간 그래서 집하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되게 오래 살아서 예전부터 항상 옮겨야지 하다가 또 제가 아파버려서 더 옮길 수도 없고, 솔직히 집안일도 제가 못해요.
거의 입만 살아있죠. 그래서 집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또 집을 팔려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조만간은 이사는 하긴 해야 돼요. 사실 너무 오래 살았고 집값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부터 얘가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할 계획을 예전부터 잡고는 있었는데 이제 막상 닥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이번부터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어, 일명 저희 딸이 중3이지만 이제 고1 같이 이제 고2 올라간 애들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약간 퍼센트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뭐 말로는 40% 이상을 올린다고 하지만 다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전문가들 분이 차근차근 올려서도 그래도 3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일명 수시로 가는 폭이 65%더 크잖아요. 하다못해 40이고 60이고 그러면 이게 더 크긴 큰데 과연 수시로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런지. 근데 저희 딸은 일명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애들이 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왜 걔 중에는 조금 편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 좀 안 하고 수행평가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섞이기가 또 싫은가 봐요. 이제 예전에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애들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이제 너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하기는 싫은데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런 것도 안 하려는 애들이 있대요. 그럼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다녔을 때도 조금 그런 애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다들 열심히 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수행평가든지 뭐든지 다들 애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런 걸로 피해 보진 않는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딸이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엄마인지라 뭐가 맞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를 가면 애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얘 스타일은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상위권이긴 한데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애는 성적이 잘 나온대요. 성적이 나온데 죽어라고 노력을 한대요. 노력도 엄청 한대요. 그래서 얘가 처음엔 일반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너가 이런 데에 가긴 그렇다 그러다가 얘도 이제 이런 데를 간다고 했나 봐요. 우리 딸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걔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도 조금 내신 잘 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간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다면서 이제 우리 딸이 한 말이 성적도 높으면서 노력하는 애가 있고 성적이 높은데 노력은 잘 안 하고 그냥 중간 정도 그냥 조금 하는 애. 뭐 요 정도. 그리고 성적은 낮은데 성적은 낮은데 노력은 엄청 하는 애. 성적은 성적은 낮은데 노력은 뭐 안 하는 애도 있겠죠. 이런 애는 정말 답이 없겠죠. 답이 없는데 일명 우리 딸은 너는 그러면 이쪽 가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나는 노력을 기어가지.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어간다는 거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기어가는 수준이다. 그런데 성적은 좀 나온다. 이런 애인데 그래서 너는 그러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니?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줄줄줄줄 외운대요.
그러니까 암기죠. 이해하고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하고 암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점수 내기에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 딸은 대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시험을 많이 보는 애예요. 근데 어 이제 암기만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딸이 좀 고등학교 가면 유리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시험 기간에나 겨우 뭐 하루에 1시간 할까 말까 안 할 땐 또 안 하고 또 날 새가지고 그 다음날 막 비몽사몽으로 하고 막 이제 이런 적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게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뭐 자기가 모았던 굿즈라든지 앨범 막 이런 거 정리하고 보고 지금도 막 정리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 가면 얘가 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을 막 무조건 막 애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도 많이 들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인데 어 노력이 안 보여요, 사실. 근데 고등학교는 노력과 머리 싸움이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머리가 안 되고 노력만 해서도 또 안 돼요, 사실. 저도 겪어보면 좀 그건 있어요. 근데 머리도 있고 노력도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지금처럼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근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뭐 수시로만 가도 잘 갈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입시 요령을 더 봐야지 더 안다. 이제 이러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가가 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인생이 달린 문제라서 선뜻 해주시기도 어렵지만 보통 여러분들이나 주변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쪽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더 걱정이긴 하겠지만